옅은 새벽 안개가 나지막히 나무 덤불 위를 감싸고 있었다. 빛바랜 풀밭을 지나가는 산들바람은 대나무 숲을 부드럽게 스치고 가느다란 잎사귀들이 서늘한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있었다. 조선의 외곽, 한 작은 오두막집은 세상 근심에서 떨어진 듯 고요했지만 이곳은 바로 소아와 미경, 미형, 이 몸을 숨기고 있던 은신처였다. 소아는 탁월한 약재 실력을 지닌 약사로 얼마 전 악당들의 음모에 휘말려 독약 제조를 강요당할 뻔하다 가까스로 벗어났다. 미경은 한때 병약한 집안의 공자였지만 소아 덕분에 건강을 되찾고 강인한 정신과 정의감을 갖춘 인물이 되었다. 이 작은 초가 집안, 연기 희미한 화톡불 향이 약초 냄새와 섞여 있었다. 소아는 지난밤 끔찍한 악몽에서 깨어나 아직 가슴 한편에 묵직한 무언가가 내려앉은 듯했다. 어제 미경은 일찍 밖으로 나가 근처 마을 할멈에게서 약초잎과 뿌리를 받아왔고 그 덕분에 그녀의 회복을 돕고 있었다. 아직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소아는 어둑한 새벽에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다. 몸을 살짝 움직일 때마다 상처 부위가 욱신거렸지만 전보다는 한결 나아진 상태였다. 미경은 이미 작은 화로 앞에 앉아 물을 끓이고 있었다. 그가 갖고 온 약초를 우려낸 차를 소아에게 건네자 그녀는 살짝 쓴맛이 느껴지는 그 차를 천천히 마셨다. 따뜻한 물기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몸을 덮여주었다. 밖에서 바라본 풍경은 잔잔한 평온 그 자체였다. 해가 떠오르기 전에 어슴푸레한 빗속의 바람은 부드럽게 풀잎을 스쳤고 이 작은 초가집은 세상의 경랑으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난 섬 같았다. 하지만 소아는 이 평온 뒤에 도사린 무거운 숙명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얼마 전까지 독약 제조를 강요받았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다. 만약 그녀가 순응했다면 왕과 수많은 무고한 이들이 희생될 뻔했다. 그러나 소아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그 모든 것을 막았다. 이제 그녀는 평범한 신분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느 고귀한 혈통에서 태어났다는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 진실은 그녀를 왕궁과 조정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몰아넣을 운명이었다. 소아는 차를 다 마시고 나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수만은 없어. 다시 한양, 경성, 수도으로 돌아가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비록 작았지만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미경은 그녀의 의지를 예상이라도 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하지만 지금은 아직 상처가 덜 나았다. 조금 더 회복한 뒤에 움직이자. 이번에는 하인 신분이 아닌 당당한 신분으로 나서야 할 것이야. 소아는 미경의 믿음 어린 시선을 받으며 미소 지었다. 너무 많은 것을 겪은 그녀이지만 미경이 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예전에는 단지 약재에 능한 비천한 처지였으나 이제는 대대로 이어진 고귀한 혈통의 증표인 인장과 가계도가 손에 쥐어졌다. 그것을 통해 조정에 나아가 부패한 신하들을 탄핵하고 백성을 위한 의약제도를 펼칠 수 있을지 모른다. 물론 이는 위험천만한 길이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날 이후로 며칠간 소아는 이곳 초가집에서 안정을 취했다. 상처는 점차 나아졌고 그녀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약재 지식을 다시금 되새기며 새로운 처방을 고안했다. 하루하루 몸이 가벼워질수록 그녀의 결의도 굳건해졌다. 미경은 낮이면 마을에 내려가 농부나 행상으로 위장하고 사람들과 몇 마디 말을 주고받으며 조정에 돌아가는 상황을 엿들었다. 아직 반역 세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암암리에 세력을 재정비하고 있었고 소아가 다시 나타나면 또다시 함정을 꾸밀지도 몰랐다. 어느 날 저녁, 소아는 조용히 깨어나 창가에 서 있었다. 달빛이 비스듬히 들이치는 어두운 방 안. 그녀는 지난날의 일을 반추했다. 독약을 만들라는 협박, 그것을 거부하며 자신을 희생한 순간들, 그리고 미경의 구출. 그 모든 아픔과 공포가 어렴풋이 남아있었지만 이제 그것을 발판 삼아 앞으로 나아가리라 결심했다. 미경은 그녀 뒤로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다. 곧 떠나자. 내가 충분히 회복되면 수도로 가서 진실을 세상에 알리자. 내 아버지의 가문에 걸맞은 지위를 되찾고 백성에게 약을 나눠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
나는 어디까지나 너를 지킬 테니. 소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겠어? 며칠 뒤, 소아는 한층 나아진 걸음걸이로 집 주변을 거닐며 가벼운 운동을 했다. 그녀는 호흡을 가다듬고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자체적으로 침구술을 시행했다. 한 손에 잡은 가느다란 침이 혈자리에 정확히 들어가자 묵혀있던 통증이 서서히 사라지는 듯 했다. 이전보다 단단해진 그녀의 심신은 다가올 폭풍을 준비하고 있었다. 미경은 떠나기 전날 밤, 짐을 챙기면서 그녀를 바라봤다. 간소한 의복, 약재가 담긴 자루, 그리고 검소한 식량. 그들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젠 물질보다 의지, 지혜,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중요했다. 새벽녘, 동이 트기 전 두 사람은 초가집을 떠났다. 안개가 옅게 깔린 산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언젠가 한양의 높은 성벽이 저 멀리 보일 것이다. 그 길은 험난할 것이나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소아는 한 손으로 가슴 가까이에 숨긴 인장과 가계도를 확인하며 결의를 다졌다. 이것이야말로 그녀를 조정으로 인도하는 열쇠, 부패를 밝히고 백성을 구원하는 상징이었다. 길을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수상한 무리와 조우했다. 남루한 복장의 사내들이 길목을 막았다. 아마도 숲속을 터전으로 삼는 비적, 혹은 약탈자일 것이다. 미경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우리는 가진 것이 별로 없는 나그네요. 길을 좀 비켜주시오. 상대는 험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소아가 약재를 내밀어 허리가 아픈 사람은 없소? 이 약초로 통증을 덜어줄 수 있소 라고 말하자 그들 중 한 사람이 혹했는지 서로 눈짓을 나눴다. 결국 그들은 약초를 받고 길을 터주었다. 싸울 필요 없이 소아의 마음 씀씀이로 이를 매끄럽게 해결한 것이었다. 미경은 작게 웃으며 속삭였다. 약초로 적을 달래다니 참 대단해. 소아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무력 충돌 없이 지나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100번 낫지? 모두 누군가의 딸이고 아들이고 굳이 피를 볼 이유는 없잖아. 그렇게 하여 길을 재촉하던 그들은 낮부터 해질녘까지 한적한 들판, 소박한 마을을 지나쳤다. 어느 마을 차관, 다관에서 쉬며 들어본 풍문에 의하면 조정에서는 아직도 소아라는 신비한 약사의 재등장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이 떠돌고 있었다. 백성은 그녀의 귀환을 바라는 자도 있었고 의구심을 품는 자도 있었다. 하지만 소아는 이해했다. 오랜 혼란 속에 백성은 의심에 익숙해졌을 테니 말이다. 그날 밤, 그들은 허름한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자신들을 주목하는 시선을 피했다. 바짝 마른 밥과 맹맛의 국, 그리고 희미한 등불 아래 소아와 미경은 작은 목소리로 앞으로의 계획을 나누었다. 인장을 내보이고 의수를 펼쳐 백성의 신뢰를 얻고 민심을 등에 업어 조정에 들어가는 구상. 위험하지만 가치 있는 목표였다. 밤이 깊어가자 둘 다 선잠을 잤다. 소아는 가끔씩 악몽에 시달렸지만 이번에는 꿋꿋이 이겨냈다. 그녀 곁에는 미경이 있었고 그녀 자신도 더 이상 약하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그들은 다시 길을 나섰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양이 가까워졌다. 성벽이 희미하게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왕래가 늘어났다. 소아와 미경은 서민 차림으로 사람들 틈에 섞여 거리를 지나며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다. 드디어 약속했던 곳에 도착했다. 거기서 그들은 조정 내에서 정의를 지키는 몇몇 대신들을 접촉할 약속이 있었다. 이러한 비밀스러운 접촉은 한 구석진 찻집에서 이루어졌다. 해가 기울어 어둠이 내릴 무렵 소아는 신호에 따라 찻잔을 기울여 조심스럽게 자신의 신분을 알리는 약속을 실행했다. 조정의 덕망 높은 대신 최공과 한공이 나타나 소아와 미경을 마주했다. 그들은 소아가 내민 인장과 가계도를 보고 크게 놀랐고 옛 충신의 혈육이 살아 돌아왔음을 확인하고 눈물을 흘렸다. 이 자리에서 소아는 조정에 당당히 들어가 진실을 알리고 의학제도를 개혁할 뜻을 밝혔다. 대신들은 그 용기에 감탄했고 호응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반대 세력의 감시가 삼엄했기에
정식으로 왕 앞에 나아갈 기회를 만들기까지는 신중한 준비가 필요했다. 소아와 미경은 몇 번의 미래 끝에 드디어 왕 앞에 나아갈 길을 열었다. 조정 대신 중 몇몇이 공모하여 왕에게 민생 안정을 위한 의학 개선책을 건의하고 이때 소아를 조정해들여 백성의 구원자로 소개하자는 전략을 세운 것이다. 반역자들은 소아를 독약 사건에 연루된 악인으로 몰고 가려 했지만 미경과 소아가 직접 목숨 걸고 독약 제조를 막았던 진실이 드러나면 그들의 음모는 깨어질 터였다. 그리하여 며칠 뒤 마침내 그 기회가 찾아왔다. 왕은 궁 안작은 편전에서 민생 관련 진언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공과 한공, 그리고 몇몇 올바른 대신들이 그 자리를 주선했다. 태회 또한 함께하여 의학 문제를 논하며 외부에서 유능한 약사를 초빙해야 한다는 제안을 올렸다. 왕은 병약하고 노쇠해진 상태였기에 민생의 고통을 해소하려는 간언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소아는 긴장했지만 확고한 결심으로 편전 앞에 나섰다. 미경은 그녀 뒤에서 묵묵히 지켜주고 있었다. 문을 통과해 들어서자 조명은 어슴푸레했고 왕은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 앞에는 대신들이 늘어서 있었고 먼 발치에서 음험한 눈빛을 보내는 반역 세력의 남은 자들도 보였다. 태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전하, 이번에 민생의 질병을 다스릴 묘책을 구하고자 한 명의 약재에 능통한 여인을 모시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예전에 대역주인들의 강요로 독약 제조를 하게 될 뻔했으나 스스로 이를 거부하고 독을 폐기하여 전하와 백성을 구한 이유입니다. 왕은 고개를 들어 그 낯선 여인을 바라보았다. 소아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예를 올리고 품에서 가계도와 인장을 꺼냈다. 전하, 저는 과거 대대로 충절을 바친 한 대신 가문의 혈통을 이어받은 소아이옵니다. 아비께서 반역 음모에 희생되시고 저는 유년기에 뿔뿔이 흩어져 평민으로 살아왔으나 이제 진실을 밝혀 왕과 나라를 위해 제 의수를 바치고자 합니다. 왕은 인장을 받아들고 놀란 기색을 보였다. 이 인장은 진실로 옛 충신의 가문의 것이로구나. 내 기억하노라. 그 가문의 충절을 잊지 못한다. 왕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수십 년 전의 충신과 지금 이 여인을 연결하는 실마리가 이 인장 안에 있었다. 그 순간 반역 세력을 이끌던 한 대신이 앞으로 나섰다. 전하, 조심하십시오. 이 여인은 한때 독약 제조에 관여한 자이니 믿을 수 없사옵니다. 소아는 눈을 부릅뜨고 당당히 맞섰다. 저는 강요받았을 뿐 결코 독약을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을 아끼지 않고 독약 제작을 저지했습니다. 이 곁에 계신 미경 공자가 이를 직접 목도하였고 또한 백성 가운데 제가 치료한 이들이 증언해 줄 것입니다. 미경이 앞으로 나아가 고개를 숙였다. 전하, 제가 바로 이 여인의 결백을 보증합니다. 옛날 저는 병약하여 궁중의학조차 소용없을 때 이 여인이 치료해주어 목숨을 건졌사옵니다. 그런 그녀가 독약으로 전하를 해치려 했다니 말도 안 되는 억측입니다. 왕은 미경 또한 기억하고 있었다. 한때 병약했던 청년이 과거 장원 급제를 하며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었으니 그의 말은 무게가 있었다. 왕은 굳은 표정으로 반역 세력의 대신을 바라보았다. 자, 그렇다면 누가 독약을 제조하라 명했는지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 최공과 한공은 기다렸다는 듯 준비해온 증거를 내밀며 반역에 가담한 자들의 비리와 음모를 낱낱이 드러냈다. 이로써 반역자들이 궁 안팎에서 불법으로 약재를 독점하고 백성들의 질병을 방치한 뒤 국왕마저 해치려 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왕은 크게 분노했고 즉각적으로 경위병을 동원해 관련자들을 체포하도록 명했다. 반역자들은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다. 왕은 소아를 다시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그대의 아버지는 충신이었고 그대 또한 백성을 생각하는 의수를 지녔구나. 이 나라를 위한 의학개혁에 힘써주길 바라오. 과인이 너를 믿겠소. 소아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전하, 제 남은 평생을 백성의 치료와 국가의 발전에 바치겠나이다. 이로써 소아는 정식으로 궁정에 들어와 의학 정책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백성을 위한 의학 체계를 세우고 약재를 공정하게 분배하며 전염병 방지책을 수립하고자 한 그녀의 꿈은 이제 실현 단계에 접어들었다. 미경 역시 관직을 맡아 의학 유통 경로를 안전히 확보하는 역할을 했다. 그는 호위대와 병사를 훈련하여 약재 운송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고 산적이나 약탈자의 습격을 방비했다. 점차 조정에는 올바른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더 이상 반역 음모에 흔들리지 않고 궁정과 백성이 함께 공생하는 기반이 다져지고 있었다. 소아는 궁중 태의들과 함께 의학체계 개혁에 몰두했다. 그녀는 전국 각지의 약재 배급소, 약국과 의생소, 같은 진료 거점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기초의학 지식을 전수했다. 또한 전염병 대비책을 마련하여 전보다 훨씬 적은 사망자로 질병을 넘기게 했다. 조정에서는 약재 관리법을 강화하고 부패한 관리들을 엄벌하여 더 이상 약재 독점이나 값비싼 판매를 못하게 했다. 이러한 개혁은 백성들의 환영을 받았다. 전에는 감히 생각할 수 없던 변화였다. 병에 걸리면 단지 운명으로 받아들이던 세월이 지나가고 이제 사람들이 아프면 치료받을 길이 열렸다. 신성한 여애, 붉은 석류꽃 같은 희망지라는 찬사들이 곳곳에서 들려왔다. 소아는 권력에 취하지 않고 여전히 검소한 삶을 유지하며 약재 연구에 정진했다. 그녀는 하인들이나 미천한 이들을 가리지 않고 모두 돌보았다. 그동안 미경은 약재 수송로 안정과 군비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했다. 병사들도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리지 않도록 교육받았다. 그 결과 국가 전반이 이전보다 평온하고 풍요로워졌다. 물론 여전히 음지에서 불만을 품은 잔당들이나 이익을 놓기 싫어하는 자들이 있었다. 어쩌다 한 번씩 약재 창고에 침입하려 시도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젠 소아와 미경, 그리고 의롭고 깨어있는 대신들이 이를 미리 파악하고 저지했다. 어느 날 국경 근처에서 작은 폭동이 일어났을 때 소아는 직접 약재와 의생을 파견해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민심을 달랬다. 그 진정성에 백성들은 감동했고 소요는 금방 진정되었다. 소아는 또한 의학 지식을 책으로 엮어 널리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궁중 도서관의 협조로 그녀가 정리한 기초의학서가 간행되었고 각 지방에 배포되었다. 이 책에는 기본적인 약초 구분법, 감염 예방 수칙, 간단한 응급처치 방법 등이 담겨 있었다. 비록 모두가 글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마을에서 글을 아는 이들이 이를 배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조선은 점차 안정되고 번영하는 길로 나아갔다. 병약했던 왕은 편안한 노년을 보내다 세상을 떠났고 새로운 왕이 즉위했다. 이 새로운 왕 역시 소아와 올바른 대신들의 조언을 존중하여 의학 제도를 계속 개선했다. 백성들은 점차 건강해지고 국가의 번영에도 기여했다. 세월이 지나며 소아는 점차 나이가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의지는 쇠하지 않았다. 예전처럼 낮은 신분에 머물러야 했던 그녀가 이제는 온 국민이 존경하는 의술가가 되었다. 그녀는 고귀한 혈통이 아니라도 의술가인의 기내로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증명했다. 미경도 마찬가지였다. 한때 병약하던 청년은 강건한 장수가 되어 나라와 소아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그는 나이가 들면서도 정정했고 언제나 소아 곁에서 함께 보조하며 백성들과 나라를 위해 헌신했다. 어느 하루 두 사람은 모범 진료소로 거듭난 옛 가문의 터전으로 돌아갔다. 정원을 손질하고 약초밭을 키워 백성들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진료소가 마련되어 있었다. 그곳 한편에 심어둔 석류나무는 매해 붉은 꽃을 피웠는데 마치 소아의 불굴의 정신과 사랑을 상징하듯 선명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소아와 미경은 백발이 되고 한 시대의 상징이 되었다. 이제 수많은 제자들이 의술을 배우고 지식을 전파하며 전국에 걸쳐 의학망이 구축되었다. 새로운 세대는 더 이상 뚜렷한 어둠 속에서 신음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말하곤 했다. 저 붉은 석류꽃을 볼 때마다 소아와 미경 두 사람을 기억하라. 그들은 목숨을 걸고 악의 음모를 막았고
의술로서 이 나라를 구원해냈다. 세월이 더 흘러 전설이 된 그들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사람들은 붉은 석류꽃, 능소화, 전설이라 부르며 이 이야기에서 인해 결의, 사랑을 배웠다. 제도는 발전하고 백성들은 풍족해지며 그들의 노력은 사라지지 않고 인류의 가슴 속에 새겨졌다. 마침내 소아와 미경이 눈을 감아 저 세상으로 떠났을 때에도 그들의 정신은 트인 들판, 향기로운 약초, 그리고 붉은 석류꽃 속에 깃들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이 남긴 지혜로 병을 고치고 상처를 치유하며 나아가는 길을 찾았다. 시간은 흐르지만 붉은 석류꽃은 시들지 않았다. 그것은 의술을 통한 구원, 그리고 절대 꺾이지 않는 사랑의 상징으로 영원토록 남아 이 땅에 피어 있었다.